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8월의 첫날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땅콩빵님이 종배 선배님 보령에 한번 오세요. 뵙고 싶습니다. 머더 축제할 텐데 지금. 오. 가서 좀 피부 개선 좀 하고 올까요? 네. 하고 오세요. 땅콩빵님이 종배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보령에 계시는 후배님이신가 봅니다. 네, 저 어릴 때 그 유명한 보령 뻘밭에서 굴렀습니다. 조개 캐고 이러면서. 그래서 피부가 좋은가? 네, 알겠습니다. 김병로님, 오늘 제일 덥다던데 건강 챙기세요. 안 움직이는 게 최고 좋은데, 그죠? 먹고 살려면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임종현님, 일찍 출근해서 같이 시작합니다. 매일 운전하면서 듣다가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추측컨대 아마 휴가가 아니실까? 아니면 그러니까 얻어 타셨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창호님은 와 휴가라 유튜브로 시청 중입니다. 오늘도 삐딱하게 라고 느낌표 4개 찍어주셨는데 휴가인데 아침 일찍 시선집중과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네, 삐딱선 한번 타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뉴스 나오는 거 보셨죠? 바가지 요금이 장난 아니라는. 그냥 어디 가지 마시고 집콕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심술보가 대단합니다. 저는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심술보가 대단해요. 박정아님, 8월도 시선집중 열심히 듣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침을, 누군가에게는 일심을 주는 함께하는 방송 시선집중. 죽인다. 네. 역시 우리 촌철님들은 말 그대로 진짜 촌철살인이 거의 9단급이에요. 9단급. 그러니까요. 말이 너무 멋있어요. 누군가에겐 일침을, 누군가에겐 일심을. 와. 네. 갑자기 저는 또 다른 침이 생각이 나가지고. 뭐요? 방송 부적격 언어라 쓸 수가 없네요. 뭐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풍이다님이 종배의 심술보 크크크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 그래요. 네. 요래서 아침에 좀 웃으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캐릭터는 만든 캐릭터가 아니라 진실한 캐릭터입니다. 본성이라는 거죠. 에휴. 네. 네. 휴가 못 가니까 이렇게라도 인생의 재미를 좀 느껴보면서 여기까지만 하고 널 사탕해님이 계속 물어주고 계셔서 제가 약간 안 읽고 있었는데 널 사탕해님이 더마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제이비가 삼계탕 사줬나요? 살게. 살게. 진심 궁금하시대요. 네, 진심. 사드릴게요. 네, 전복 삼계탕으로 사드릴게. 오. 됐죠? 약속하였습니다. 네. 그럼 저희 작가진 다 함께 먹겠습니다. 언제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아무튼 살게요. 네. 널 사탕해님이 그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안 사줬으면 방송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먹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밤에 김영환 충북지사의 행적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의 박진희 충북도 의원이 집중호우 비상 3단계가 내려진 14일 저녁 서울에서 만찬을 했다고 공격하니까 정선미 비서실장이 받아쳤습니다. 김 지사가 14일 저녁 7시께부터 복합개발 등과 관련해 기업인 2명과 서울에서 저녁을 먹으며 청남대 관광, 2027 세계 대학생 경기 대회, 자치연수원 이전 등 현안 관련 자문을 받았다. 6월 말 7월 초에 미리 약속한 자리였고 집중호우 등 상황을 고려해서 8시 12분께 자리에서 일어나 충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맞받은 겁니다. 그냥 만찬이 아니라 일하면서 먹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일 지금. 때문에 만찬을 가진 거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면 누구 주장이 타당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서울에서 밥 먹은 건 양쪽 모두 일단 인정한 팩트죠. 결국 남는 문제는 이 그 밥자리가 적절한 것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걸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충청북도의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비상 2단계와 3단계가 발령이 되면 지사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회의 주재, 피해 상황 파악, 확산 방지, 재난 현장 방문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매뉴얼 때문에 2차 공방이 전개가 됐는데 무슨 얘기죠? 충청북도가 14일 밤 10시 55분에
김영환 지사가 재난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박진희 의원이 반박을 했는데 김 지사가 탄 수행차량 출입 기록을 보면 이날 밤 10시 51분에 도청 정문에 들어와서 11시 5분에 떠났다. 승하차 뒤 동관 4층 상황실까지 이동하는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면 회의가 아니라 위문 방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자 정선미 비서실장이 또 나섰는데 김 지사는 당시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강수 피해 상황 등을 듣고 인명 피해 방지 등을 지시했다. 이렇게 재반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장황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허무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격가지다. 이런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왜 격가집니까? 김영환 지사가 재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굳이 14일 밤의 문제로 가지고 다툴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이미 다른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재난 대응만이 아닙니다. 사후 수습도 엉터리였는데 빈소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내가 일찍 갔다 해서 상황이 바뀔 건 없었다. 이런 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영환 지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느냐라는 것이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행복청장의 인사 조치를 건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충북 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임명직에 대한 인사 조치도 이번 주 내로 해당 임명권자에게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영환 지사는 없죠. 왜 없습니까? 선출직이라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지금 쟁점이 남아있는 겁니까? 이건 지금 이 참사는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적용 여부가 지금 핵심적 쟁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김영환 지사도 사법 처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키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지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한데 정말 궁금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전력인데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특별고문을 지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징계했죠. 했죠. 징계 사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수해 중에 골프 쳤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관련 언론 인터뷰 등에서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 사유를 김영환 충북지사한테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일찍 갔다 해서 상황이 바뀐 게 없었다라는 발언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례에 준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김영환 지사 징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사이 김영환 지사 혹시 당적을 잃었나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럼 왜 그럴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징계하는데 김영환 그러니까 충북지사에 대한 징계 얘기는 왜 없을까요? 혹시 거기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궁금증을 검찰 수사로까지 한번 확장해서 적용해 보자. 그래서 한번 유심히 지켜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감찰에 나섰던 국무조정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따져보는 게 낫다라는 결론인데 과연 검찰이 적용을 할 것이냐 요거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JB를 향해 재패토하는 범도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다 알면서.
하지만 몰라요. 그렇죠. 네,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네. 좀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하면서 지켜보겠고요. 나루빼님 징계 10개월은 충북 지사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따끔한 춘철 남겨주셨고요. 진선님 참사 당시 내가 간다고 상황은 안 변한다. 이어서 마지막 해명 안 들어도 오디오네요. 지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상황실이다. 이겁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네. 서더블님이 근데 그 만찬이요. 법카 사용했겠네요? 근데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래서 그 만났다는 그 전문가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밝힐 수 없다고 했더라고요. 충청북도에서. 왜 밝힐 수 없을까요? 아니 업무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난 대상인데 왜 밝힐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게 있는데요. 뭐가 급해서 오송 참사 다음 날 그 오송 참사 현장 거기 비상근무하면서 입찰 공고를 냈을까 논란이 됐던 괴산의 김영환 지사 땅 주변의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억하시죠? 네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담당 직원이 결제 전에 업무를 부정정하게 처리한 게 여러 건 확인됐다며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의아한 건데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딱 나는 게 이거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게 관련 사업 예산이 3억 3천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의 공사는 껌값이라 그냥 해당 실무자가 그냥 정결사항입니까? 결제 안 받고 그 예산 집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제를 득하지 않고도 바로 입찰 공고 낼 수 있는 겁니까? 와, 충청북도 도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3억 원은 돈도 아닙니까? 근데 어제 충북도가 밝힌 거 보면 담당자 혼자서 신속한 사업이 추진하다고 판단해서 소장 결제 건너뛰고 발주를 했다. 그러면서 이 공무원이 처리한 176건 중 163건이 이런 식으로 처리됐다. 그래서 이분을 지금 직위해제했다. 이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그 도 예산이 줄줄줄줄 결제도 안 받고 그냥 독단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한 명만 절차를 어겼다고 직위해제하고 그러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앞뒤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 발주와 관련해서 외부 압력은 없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또 추가 감사를 한다고는 해요. 근데 대상자랑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도 시선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6월 14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나유경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노트북 안변에 부착한 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의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이 스티커를 떼라고 요구했지만 나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망언과 괴담에 앞장서는 더불어 망언당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맞불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1차 장면입니다. 그 다음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이 회의 질서를 무시했다며 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려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나 의원이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2명이 공동명의로 징계 요구서를 발의했고 그 사유는 중앙정쟁을 시민의 삶이 논의되어야 할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까지 거론하며 물의를 빚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지난 21일 윤리특위에서 경고 처분을 내렸고요. 지난 28일 이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합니다. 들으면서 살짝 헷갈리는데 징계 사유가 정확히 뭐라고요? 중앙정쟁을 시민의 삶이 논의되어야 할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까지 거론하며 물의를 빚었다. 그러니까 중앙정쟁거리를 왜 끌고 왔느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금 반대했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런 건데요. 요럴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팩트 이기는 주장 없다고 했죠. 팩트 몇 가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가 5월에 그리고 고성군 의회와 원주시 의회가 지난 6월에 오염수 방류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세 곳 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다수당입니다. 오호. 그러면 이 세 곳 의회는 중앙정쟁거리를 시의회로 끌고 들어온
그래서 무리를 빚은 그런 의회가 되는 거고요. 이걸 주도한 정당 국민의힘은 무리 정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답할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뭐라고 답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인터넷 언론에 JB 프레스라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JB타임스가 있지만 일본엔 JB 프레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비교하는 게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 취소하겠습니다. 이 JB 프레스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에 히라이 토시하루라고 하는 한양여대 교수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 지금도 가끔 잘 모르는 일이 생기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출에 대한 난리도 그 가운데 하나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본에 2주 정도 다녀온 사이에 한국 여론이 돌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싹 조용해져 버렸다. 그렇대요? 예,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야당 의원들의 면담 이후에 이런 반발 여론이 사그라졌다면서 야당을 타깃으로 내세웠다고 하고요. 나름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 반발 여론이 사그라들었을까? 그 이유를 3가지로 꼽았다고 합니다. 첫째, 애초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다. 둘째, 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 셋째, 폭우로 인한 재해가 영향을 미쳤다. 요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싹 조용해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댓글 올라오고 있죠. 네. 굳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평은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아름다운 독도님의 춘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냄비 근성이길 바라겠지. 우리는 뚝배기 근성이다. 네, 네. 그리고 JB 프레스랑 JB 타임즈 비교하지 말라고 듣는 춘철님들 기분 나쁘다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JB 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대구시가 2020년 6월에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집단 감염 사실을 알고도 관련 공지를 늦추고 선교 활동을 지속하는 등 방역을 방해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화해했다고 합니다. 화해요? 대구지법 제11민사부가 지난 14일 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알아서 부담하라고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쪽이 이를 수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결론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화해라는 단어를 여기서 보니까 좀 어색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2가지 요인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소를 제기할 때의 대구시장과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때의 시장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이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 신천지 신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애당초 소송 자체가 무리했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임할 이유가 없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재판부가 신천지 교회 때문에 피해가 확산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요구했지만 대구시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화해 권고로까지 이어졌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4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고 그 이유 또한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죠.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래서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집회 제한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이게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했지만 이러면 누가 대규모 방역 대책을 잘 따를까요? 마무리할까요?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